다음은 저희 박운지님 한번 모셔볼까요? 텔콘 RF제약으로 역시나 속이 많이 썩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네, 매수가가 6,200원, 비중 40% 가지고 있는데 손절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4개월 정도를 비중을 더 넣고 해서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주가 봐도 지금 11월부터 정확하게 거의 미동도 없다라는 표현 가능할 것 같죠. 아주 장기간의 박스권 행보를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고점을 보면은 50% 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토막이 더는 상태인데요. 9월 달에 났던 신고점 12,000원 대비해서는 6,000원에 오늘 마감가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절반으로 가격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냉정하게 봐주십시오. 네, 김정 전문가님. 네, 지금 바이오 제약 좋죠. 근데 저는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19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의 좀 메인 이슈고 중심 이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나중에 찍히잖아요. 생산을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좀 진행을 하더라도 이번에 좀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 이거예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술 먹고 사는 주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이거 하나의 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바이오 제약 자체를. 그런데 이 바이오 제약이 좋게 되면 뭐 다 좋지는 않죠. 우리가 거기에는 많은 테마들도 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체 없는 기업들도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이 기업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좀 찌라시 돌려서 좀 장난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분들은 좀 이런 걸 가릴 수 있겠지만, 오래 경험이 있으신 뭐 개인 투자가, 근데 이게 좀 초창기 있으신 분들, 초기에 좀 재수 좋게 사신 분들은 그냥 시세 보고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악재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급락하는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봅니다. 텔콘 RF 제약을 왜 샀느냐? 왜 샀느냐? 이 기업이 정말 좋아서 샀느냐? 아니면 급등하고 있는 걸 봐서 지금 안 사면 수익을 왠지 놓칠 것 같아서 산 건 아니냐?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들 정말 많았거든요. 에이스팜도 있었고, 많았죠. 올리스도 있었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있었고, 유한양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있었고, 녹십자 홀딩스도 있었고, 정말 좋은 기업도 많았었고, 수익을 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 기업을 비중 40%까지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이슈인데 이 종목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 종목만 그 추적을 하신 거고, 좀 범위를 크게 봐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전체 산업군 안에서 얘네들은 실체가 있고 얘네들은 떨궈지니까 이쪽에 내가 내 소중한 자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먼저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만 보고서 이거 하는 거지. 그 익숙한 거야. 맨날 호가만 보고서 올라가면 수익했다가 떨어지면 힘들고, 수익했을 땐 기쁘고, 다른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바이오 제약은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알고 있는 기업만 하게 돼요. 이게 일반 투자가분들이 갖는 그 고질적인 습관이거든요. 이거 바꿔야지 돈을 법니다. 이러한 투자 습관을 바꿔야 돈을 벌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참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해야 되는 주식을 커트 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주식을 안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식이 더 갈 것 같은데 안 사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욕심, 탐욕을 딱 커트를 못하게 되면요, 당해요. 분명히 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시세를 보고 그 주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텔콘 RF는 6,050원 이상에서 사면 안 되는 주식인 거예요. 6,050원 이상에서는 사면 안 되는 주식인 거예요. 6,050원 이상. 제가 이따가 선을 그어볼게요. 6,050원. 6,050원. 그 선을 조금 넘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그나마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떻게 딱 나와야 되냐면 6,050원 이상에서는 사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진짜 뭐 테마를 정말 하고 싶어도 이 주식은 6,050원 이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기준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지금 회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거 얘기도 하고, 여기에 제가 뭐 보조 지표를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하나도 안 보여주고 6,050원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가격 꼭 짚잖아요. 꼭 짚잖아요. 6,050원을 가격 그냥 콕 짚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6,200원 지지되게 되면 여기서 사시고. 아니요. 그냥 콕 짚잖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의미하고 저 자리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도 항체 치료제 쪽 하고 있고 엔지킴 생명과학도 미국 이상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 쪽 같이 연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아요. 제넥신도 있고 텔콘 RF 제약은 미국의 휴머니즈라는 업체하고 판권 계약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판권 계약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저기서 뭐냐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이쁘장하게 레포트 하나 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대박이 날 거다. 코로나 치료제.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6,050원에서 12,000원까지 더블 갔어요. 근데 지금 결과 나온 게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잘못됐을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가들 입장에서. 예. 그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어. 근데 잘못되면. 그리고 치료제보다 여러분들 백신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보다 안 걸린 사람 안 걸린 많으니까. 이게 예.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가시성 있는 차라리 콜드체인 관련된 업체 조금 더 실체가 있죠. 콘텐츠. 예. 네, 왜냐하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 차라리 녹십자가 움직이는 게 더 실체가 있죠. 녹십자 랩셀이나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쪽 진출한다고 움직이는 거고 물류 OCI도 쪽으로 태양광이잖아요. 근데 네. 그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에 뭔가 기술이라도 도움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시장은 테마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된 테마, 화이자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 되지 그거 산업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투자 접근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6,050원이 기준인 거고 6,050원 이상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야 돼. 그 뉴스가 나와서 시장을 장악해야 돼요. 다른 뉴스,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뉴스가 그냥 메인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050원을 기준으로 이제 요번에 돌아섰던 자리가 5,550원인데 저는 5,500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저 가격이 무너지면 뭐 저점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6,050원에서 6,000원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수밖에 없고 5,500원 로스컷을 기다리는 거고 네.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이슈를 더 만들었다. 그럼 그때가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자발적인 홀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비중이 40%라면 저 같으면 부담되지 않은 비중을 일단 줄여놓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15% 미만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고 25%를 실체 있는 기업 쪽으로 저는 돌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5% 가지고 있는 이 물량으로 저 같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5,500원을 로스컷으로 잡고 1차 목표치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이제 7,000원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자리가 한 4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만약에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한 번에 잡아먹을 겁니다. 상한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제 능력 밖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의견을 못 드리겠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5,500원 로스컷 그리고 지금은 일단 보유했다가 재료 나왔을 때 호재 나오면 그냥 팔고 나오자. 그래서 실체 있는 기업 쪽으로 좀 옮겨보자. 이렇게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팔고 나오긴 하는데 물량은 줄이셔야 된다고 하세요. 네, 15% 정도로 조금 그래도 마음 컨트롤 더 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비중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